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MBS에 대한 308페이지 가시면은 1차와 2차 자산시장이 있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지분금융이 있으면 부채금융이 있고 고정금리가 있으면 변동금리가 있잖아요. 그럼 몇 차와 몇 차를 바꿔내겠어요? 1차와 2차 시장을 바꿔내겠죠. 체크하셨죠? 그걸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거기 보시면은 이제 1차 대출 기간과 2차에서 차입자가 저당권 설정을 하죠. 그럼 우리가 따라해보세요. 대출 채권. 여러분들 돈 빌려주면 차용증을 쓰죠. 그래서 대출해주게 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라고 배우시거든요. 채권을 넘기게 되면 이 채권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유동화시켜야 돼요. 그러다 저당채권의 유동화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제도가 일단 여러분들 제가 여기를 오늘 해드리는 건 더 중요시하는 게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310페이지로 가시면 MBS에 대한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를 가장 좀 수강생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제가 조금 편법을 야매를 이용해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보금자리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페이지 314페이지로 가시면은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찾았습니까? 자,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게 지금 제가 1차와 2차 시장이 이루어지는 게 보금자리론이에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다시 가시게 되면은 그렇구나. 지금 다시 308페이지로 가시면은 그 1차 자산시장과 2차 자산시장에 있는 게 따로 있어요. 보금자리론. 그래서 지금 308페이지 아까 그 그림이 있었죠. 그 보금자리론 구조예요. 그러면 여기 보금자리론은 그냥입니까? 반드시 주택이어야 됩니까? 그럼 무주택 서민이 은행에서 돈을 땡기게 되면은 은행이 그 채권을 가져가서 공사한테 팔거든요. 그럼 공사는 가만히 있어요. 투자자한테 MBS를 팔아요. 그럼 돈이 들어오죠. 그럼 많은 돈이 또 차입자한테 가니 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택 거래가 또 활성화될 수도 있고 공급자한테 대출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럼 한번 가볼게요. 들어갑니다. 오늘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1, 2월 달에는 제가 책에 하나씩을 체크했는데 제 5, 6월 달에 강의는 이제 좀 프린트를 내드린 다음에 좀 특강식으로 탁탁 좁혀서 가도록 할게요. 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게 보금자리론이에요. 들어보세요. 천천히 들어가 볼게요. 천천히. 그럼 이건 단기예요? 장기예요? 절이죠? 그래서 보통 고정금리를 설정합니다. 고정금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10년, 15년,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20년, 30년 상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거치기간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거치기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원금, 원리금, 최저임시 상환 방식 세 가지 다 가지고 갑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그럼 그렇다. 보금자리론이구나. 그럼 우리가 갑돌이가 차입자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가 먼저 우선이죠. 근데 반드시 상가야 돼요? 주택이어야 돼요? 주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을 가지고 우리가 아파트도 공동주택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얘가 1억짜리를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얘가 A은행한테 가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1억으로 이제 대출을 받아요. 그럼 자금을 대출해 주죠. 자, 그러면 얘는 뭘 가져오냐면, 자, 그냥입니까? 일단 저당권을 설정합니까? 근저당 설정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주택을 저당 잡아요. 그럼 저당을 잡고, 그냥입니까? 이자를 갚아나갑니까? 그럼 하나의 차용증을 쓴 거죠. 그럼 그냥 돼요? 원리금을 갚아나가야 돼요. 갚아나가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다 갚으면 저당권을 해지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1차 대출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1차 대출 기간은 자, 금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들어보시면요. 현금 금고와 채권 금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한테 만약에 현금을 주면은 현금이 부족하고 채권이 늘어나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너무 현금이 많아도 얘가 이자가 안 붙고 너무 채권이 많으면 아까 얘기했던 현금화가 안 돼요. 그럼 따라서 유동성 위험. 아까 단기로 예치시킨 거를 장기로 대출해 주기 위해서 상한 청구가 올 수 있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2004년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출시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자, 그래서 얘네들한테
공사가 HF라고 보통 하고요. 유동화 중개기관 역할을 해요. 중간에서. 유동화를 시키는 중개기관이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얘는 얘한테 그냥입니까? 이 채권을 넘깁니까? 그러면 자금을 끌어오죠. 그런가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채권을 넘기면서 자금을 끌어오니까 그냥요 현금이 많아져요. 그 다음에 채권이 줄죠. 그럼 현금 보유 비율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이따 문제 풀지만 자, 현금이 많아진다는 거는 유동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유동성에 따른 유동성 위험은 그냥입니까? 감소를 합니까? 감소를 하죠.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이따 바꿔서 나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얘는 자, 그러면 이제 채권을 넘기게 되면 투자자를 모집하죠. 투자자. 자, 그럼 얘한테 또 자금을 끌어주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이 공사가요. 은행이 하나밖에 없을까요? 굉장히 많을까요?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저당을 모았다 그래서 저당풀이라고 하고요. 저당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MBS를 발행해요. 자, MBS는 이 보금자료는 앞에 그냥입니까? 무조건 주택이 들어가야 됩니까? 주택이 들어가고 자, 모기지가 저당이고 빼기 담보고 S가 증권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주택 저당 담보 증권. 그럼 뭘 저당 잡았죠? 담보로 증권화 시킨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투자자는 그걸 다 사는 건 아니죠. 쪼개서 증권화 시켜서 일부를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여기가 2차 대출 기간이에요. 2차 대출 기간. 그래서 차입자 은행, A은행 대출자로 이루어지는 시장을 우리가 1차 저당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1차 저당 시장은 주택 자금 대출 시장이에요. 자, 근데 2차는 주택 자금을 대출했습니까? 주택 자금을 공급해 줍니까? 유동화되는 시장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2차 저당 시장이거든요. 거기 나와 있듯이. 그럼 2차 저당 시장은 우리가 시험 문제 이따 풀겠지만은 주택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이요. 저기 담보 대출이었으면 공급 시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대출을 받은 거예요. 자금을 공급해 주는 시장이에요. 유동화되는 시장이죠. 맞습니까? 그럼 유동화 시장은 2차에서 유동화가 된다는 게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얘가요. 보세요. 자, 지금 이 공사가 그냥입니까? 채권을 증권화 시켰습니까? 저당이 남의 거죠. 그럼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그럼 얘한테 타인 자본을 조달하죠. 그럼 주식을 발행했어요? 하나의 사채를 발행하겠어요? 사채나 채권을 발행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채권이나 사채 같은 경우는 만기가 있죠. 그럼 얘는 그럽니까? 이자를 먹습니까? 이자를 먹죠. 그래서 저당 수익률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저당 수익률이라는 게 요구 수익률보다는 커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보다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최소한 요구하는 게 이제 은행이자가 요즘 낮잖아요. 그 연 2%라고 한다면 얘보다는 세요. 근데 이자가 높지는 않아요. 한 2.2%에서 왔다 갔다 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이 MBS는 개인 투자자한테는 그렇게 이득이 없습니다. 근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 그럼 기관 투자자는 어떻습니까? 규모가 크면서 이율이 조금만 차이가 나도 이익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수익률이.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1차 금리와 2차 금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1차 금리하고 2차 금리에서는 누가 세야 되니?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그럼 여기는 그냥입니까? 대출 금리를 갚아나갑니까? 자, 그러면 대출 금리를 갚아나가고 이 투자자가 먹는 거는 대출 금리예요? 이자 수익이에요? 이자 수익이죠. 분위기가 안 좋은데 차입자가 나오면 몇 차죠? 1차. 대답해 주세요. 여기는 자금을 공급했나요? 자금을 대출해 줬나요? 저당권이 형성된 거죠? 그런가요? 그럼 자금을 공급해 주는 시장은 몇 차죠? 그럼 투자자가 나오면 몇 차죠? 2차라는 거죠. 그죠? 여기는 유동화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자금을 그냥 있나요? 공급해 줬나요?
그죠? 그럼 얘가 먹는 거는 이자 수익을 먹는 거예요. 대출 금리를 내고. 그런가요? 그럼 얘가 먹는 이자 수익이 얘보다는 작아야지만 유동화 된다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 저당 수익률이라는 MBS에 대한 수익률 자체가 아까 제가 요구하는 것보다 커야 됐죠? 은행 이자보다 크다는 건 연 2.5%인데 만약에 대출금리는 4%까지 가잖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그냥입니까? 마진이 있어야 됩니까? 만약에 얘가 더 작으면 유동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MBS가 그렇게 수익이 높지는 않은 거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해 갔나요?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률로서 조정을 한다는 거죠. 국가가. 그죠? 국공채 이자율과 거의 맞붙은 그런 것들의 상품을 판매하는 거죠. 얘기 좀 해보세요. 자, 이게 만약에 10%다. 그럼 유동화가 될까요? 안 됩니다. 대출금리가 더 낮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MBS에 대한 수익률보다는 대출금리가 더 커야지만 유동화된다고 선진국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몇 차 금리가 높아야지만 유동화를 합니까? 1차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도 1차와 2차가 있는데 1차가 시험제가 면제가 되죠. 그러면 2차와 1차 중에서는 어떤 게 더 과목이 더 중요한 과목입니까? 1차죠. 개론이 몇 차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어디에 비중이 높다는 거죠? 1차의 비중이 높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세요. 얘기할 건 다 얘기를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차입자는 이렇게 대출해주게 되면 차입 기회가 축소되겠어요? 차입 기회가 확대되겠어요? 확대되고 보통 차입자한테만 주택 수요자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건설회사도 돈이 필요하죠. 공급자한테도 빌려주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이제 시험자 나왔던 게 단기는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수요만 늘어나니까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금을 또 융통해 주는 게 국민주택기금 같은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또 활용해서 또 우리가 저소득층들에서 자금을 융통해 준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어떻게 나오냐, 시험 문제가. 자, 갑니다. 자, 지금 제가 18번을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프린트. 18번을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18번 있나요? 자, 갑니다. 저당 채권을 그냥요, 유동화했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현금이 들어왔습니까? 그렇죠. 그럼 유동성이 감소하겠어요? 유동성이 증가하겠어요? 증가하죠. 현금 보호가 많으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현금이 많다는 건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거죠. 왜? 유동할 수 있으니까. 그런가요? 자, 채권입니까? 이제 현금입니까? 현금은 언제든지 유동성이 증가되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감소된다는 건 유동성 위험이 감소된다고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갈게. 유동성은 감소해, 유동성은 증가해. 유동성 위험은요? 감소죠. 이걸 맨날 이 자식들이 말이야. 헷갈리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19번. 자, 담보대출 채권의 유동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여러분들과 저는요, 그냥입니까? 거의 차입자입니까? 여기 은행이 있어요? 차입자잖아요. 미치겠네, 진짜. 동영상 들으면 보세요. 자꾸 이게 계속 책 받고 강사들이 그냥 암기하세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다 몇 차에서 우리가 시장에서 놀아요. 1차죠, 1차. 대답해요. 그럼 우리가 채권을 유동화합니까? 아니죠. 제 말이 틀려요? 1차에서 채권을 유동하지 않는단 말이야. 좀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1차는 그냥이야, 대출받는, 부러졌다, 야, 대출받는 시장이지 유동화가 안 돼요. 예? 그 유동화가 되는 시장은 몇 차니? 2차지, 2차. 알겠습니까? 제발. 이해하셨습니까? 맨날 외워. 유동화되는 건 2차, 유동화되는 건 집에 도착해. 유동화되는 건 1차.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1차는 우리 차입자 입장에서는 대출해주는 시장이지 유동화되는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디가 유동화되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이자가 있으니까 유동화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거 나왔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번도 출제가 됐었는데, 저당이 유동화했다는 것은요, 금융기관이 보세요. 일로 와봐요. 1차 대출기간과 2차 대출기간은 이 채권을 반드시 유동할까요? 자기가 보유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왜? 유동하게 되면 돈 들어가는데, 그 반드시, 어떡하, 유동한다, 자기가 보유할 수도 있다. 돈이 없을 때 파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얘가 만약에 지가 돈 빌려줄 수 있는 많은 재원이라면 유동화를 할까요? 안 할까? 그러면 많은 재원이에요? 한정된 재원이에요?
한정된 재원이죠. 많은 재원이 아니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한정된 재원이니까 채권도 적고 돈이 없어. 예? 그럼 그 장에 대해 유동화를 해야 돼. 그럼 많은이 아니라 한정된이 맞겠죠. 그런가요? 근데 한정된 재원을 현금화 시켰으니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일부에요, 많은 수요자 공급자한테 자금을 제공해 줄 수 있죠. 그런가요? 자, 그럼 21번에 선진국에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걸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일로 와보세요. MBS 제도가, 따라서 MBS. 우리나라 제도야, 외국 제도, MBS, 원래는. 어떻게 갔지? 이거니까. 저한테 맨날 물어보는 거야. 뭐, 교수님, 우리 이 선진국에서 갖고 온 거야. 어? 그럼 이 제도도 그냥이야, 다 성진국 이론이야. 그럼 얘네들은 그냥이야, 다 시행착오 있었겠죠? 그럼 일로 와보세요. 아까 봐봐. 대출금리가 더 낮아야 돼요? 대출금리가 높아야 돼요? 높아야 되죠. 공사가 MBS를 발행하는데 미쳐갖고 막 이거 10% 해봐. 그럼 유동화가 될까? 내 말이 틀려? 대화를 하자. 대출금리가 4%인데 이 10% 하면 유동화가 안 돼요. 꺾여버린단 말이죠. 맞죠? 그럼 몇 차 금리가 높아야 된다? 1차 금리가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해서 깜짝 놀라지 말고 이 MBS가 선진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선진국에서는 액면금리, 일반적으로 2차 도상에서 발행되는 투자 상품이 MBS예요. 2차 금리예요. 이게 대출금리보다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은 것이 금리를 가진다라고 선진국에서 발표를 한 거죠. 그런가? 그러면 실판을 보시면 몇 차 금리가 더 높아야 1차 금리가 높아야지만 이 제도가 유지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MBS를 못 올리는 거죠. 이게 많이 높아버리면은 시장 자체가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맞나? 그래서 저한테 MBS를 많이 물어봐요. 근데 MBS는 수익이 안정되지만 그냥 다 낮아요. 국공채와 거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공사에서 특히 은행 같은 데서 이걸 갖다가 상품을 높게 팔 수는 없다는 거죠. 제 말이 틀린가요? 맞죠. 그러면 대출금리가 더 높겠죠. 몇 차 금리가 높아야 된다? 1차가 높아야지만 유동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제가 풀어드려 볼게요. 그러면 22번 풀면 되죠? 갑니다. 자, 22번 보고 있어요? 갑니다. 주택금융시장은 금융기관이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자, 따라보세요. 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대출시장. 그러면 자금 공급시장이에요? 자금 대출시장이에요? 힌트가 있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자, 어떻습니까? 자금 대출 기관에 공급해주는, 따라서 공급해주는. 대출시장이에요? 공급시장이에요? 그렇죠. 앞에 힌트가 있네. 그런가요? 그러면 자금 공급시장과 자금 대출시장을 바꿔냈다는 거죠. 화이팅.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자, 갈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제원이라면 몇 차를 바꿔내겠어요? 그럼 차입자가 나오면 몇 차예요? 여기는 그냥입니까? 담보대출입니까? 대출금리죠. 그런가요? 자, 여기는 그냥이에요. 저당채권이 형성됐죠. 그럼 여러분들과 저랑 거의 어떤 시장에서 거의 지금 이 시장에서 이루어집니까? 1차죠. 그렇잖아요. 여기 막 이걸 채권을 유동화시켜요? 아니잖아. 그거 은행이 하는 거야. 그래요? 그럼 채권이 유동화되는 시장은 몇 차다? 2차에서 되는 거죠. 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이. 그런가요? 그럼 투자자가 나오면 몇 차예요? 2차. 자금을 공급해주고 유동화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요, 반드시 이 채권을 유동화시킵니까? 자기가 보유할 수도 있습니까? 돈이 없을 때 유동화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어떻게 돼요? 은행 자체가 많은 재원이면 유동화는 안 하죠. 많은 재원입니까? 얘가 한정된 재원입니까? 그래서 유동화시키면 많은 사람한테 대출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주식시장 같은 게 조금 자본시장이 침체됐을 때 더 이 장치가 더 좋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러면은 넘겨볼게요. 오늘 하이라이트. MBS를 갑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자, 우리가 310페이지로 가시면은 MBS 종류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넘겨보세요. 제가 아예 그냥 넘기셔서 4가지를 가지고 오늘 완전히 야매를 끝내드릴 텐데 31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박스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죠. 찾으셨죠? 자, 이제 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 MBS에 대한 종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잘 오셨어요. 우리 꿀팁을 드리면서 야매로 가는데 이 MBS에 대한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MPTS하고 그 다음에 MBB하고 그 다음에 MPTB와 CMO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아까 여기 저당 대출 시장이 있었고 자금 공급 시장이 있었죠? 자, 그러면 자 가볼게요. 자, 이제 어떤 걸 배울 거냐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저당 채권이라는 자체는 그자입니까? 이 차용증입니까? 그럼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대답해 봐요. 그럼 돈을 갚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저당권 설정한 건 그냥요, 돈 못 갚으면 경매 처리예요. 그럼 저당권이라는 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볼게요. 자, 아까 앞쪽에서 조기 상환한다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러면 조기 상환에 대해서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게 되면 대출자가 위험해요. 그걸 따라서 조기 상환 위험. 그러면 조기에 상환하게 되면 이자가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안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것은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조기 상환 위험을 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원리금 수취권. 그 뭐와 뭘 받을 수 있는 권리. 원금하고 이자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위험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습니까? 반대로, 이 시장 이자가 상승해버리면 조기 상환을 안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금리 위험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원리금 수취자가 지고요. 아까 돈을 못 갚으면 채무불이행한다 그랬죠? 그래서 채무불이행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그냥요,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매 처리하는 게 쉽습니까? 절차가 복잡합니까? 복잡하고 우리가 유찰이 될 가능성도 크잖아요. 이 저당권을 가진 자가 채무불이행 위험을 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가 이 권리를 다 가지고 있다가 가만히 있나요? 공사한테 넘기나요? 또 얘한테 다 넘길 수도 있죠. 그래서 얘는 따라서 패스. 자, 얘는 뭐냐면 모든 권리를 다 투자자한테 패스수로 다 넘겨버려요. 그죠? 그런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저당 담보로 해서 채권을 해서 유동화했으니까 이건 부채금융이었죠. 지분금융이에요? 부채금융이에요? 부채증권이죠. 근데 부채증권이면서 지분형 형태로 넘겨버려요. 그러면 지분형으로 넘겼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그 권리를 투자자한테 다 넘겨버립니까? 그러면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발행기관이 보유해요? 투자자한테 넘겨요? 그럼 투자자가 모든 위험을 다 지겠죠? 그런가요? 특히 아까 원리금 수취권에 대한 조기 상환 위험이 위험했죠. 그럼 조기 상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자가 지겠죠? 그런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투자자가 안 위험해요? 제일 위험해요.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큰 거죠. 그래서 제가 콜방어라는 걸 잠시 보여드릴 텐데요. 자, 가볼게요. 그 앞쪽에 이 저자가 설명하신 게 콜방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11페이지로 가시면 311페이지에 거기에 미음에 자, 저당채권은 투자자가 따라서 콜방어라는 글씨 있어요? 이게 뭐냐면 투자자가 발행자의 만기 전 변제에 대해서 방어한다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뭐냐면 봐봐. 여러분들 조기 상환하게 되면은 은행이 위험한 걸 얘한테 넘겼죠? 그럼 조기 상환이 들어왔다고 얘한테 콜을 불러오고 얘도 콜을 불러요. 그런가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그걸 방어해야 됩니까? 방어해야지만 이자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들어보세요. 이 조기 상환 위험을 그냥요 투자자가 져요. 그럼 지가 그걸 방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콜방어가 가능하다, 콜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MBB예요. MBB는 모기지 백 본드, 채권형입니다. 근데 얘만 유난히 우리 시험 문제는 한글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로 합니다. 담보를 해서 담보부로 또 채권을 만들어요. 그러면 지분형이에요? 채권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다 발행기관이 가져갑니다. 누가 가져간다? 발행기관. 그럼 조기상환 위험도 발행기관이 지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콜방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투자가. 자, 그러면 얘가 불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MBB는 다 발행기관이지니까 위험해요? 위험이 작죠? 그럼 콜방어가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러면 수익이 낮지만 위험은 낮은 거죠. 대답해봐요. 그러면 수익도 높고 위험도 큰 건 MBTS 선택할 거고 수익도 낮지만 위험 낮은 건 MBB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품이 계속 신상품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짜장면하고 짬뽕인데 어느 또 가게 되면 나는 짬뽕 먹고 싶은데 짜장면 보면 짜장면 먹고 싶고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해봐 이걸 해요. 그죠? 그래서 짬짜면 혼합형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품이 인기가 없으니까 혼합형으로 간 거예요. 그 한 그릇에 혼합이 되니까 그냥입니까? 잘 팔립니까? 그래서 이게 잘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나요? 다음에 혼합형. 자, 혼합형은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자, 압니다. 아까 얘는 패스였죠. 얘는 페이만 투자자한테 넘기는 거예요. 패스수로. 본드 채권형으로 갖고 와요. 자, 그럼 압니다. 원리금 수취권만 투자자한테 넘겨요. 뭐만 넘긴다? 원리금만. 그 다음에 저당권은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원리금 수취권만 누구한테 간다고요? 그럼 조기상환위험을 투자자가 지겠죠. 그럼 MBTV는 콜방어가 안 돼요. 그런가요? 저당권은 발행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나온 게 CM입니다. 그럼 따라서 다계층 채권. 그래서 그럼 채권이 하나예요? 채권이 상품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 짬짜면을 파니까 짬짜면도 지겹다는 거야. 그러면 짜장면하고 탕수육하고 섞어서 팔 수도 있죠. 그럼 그냥이야 여러 개의 계층이야. 채권이 여러 개 골라 먹으라는 얘기죠. 대사 좀 해주세요. 근데 이게 잘 팔린다는 겁니다. 근데 얘는 콜방어가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 된다? 된다. 갑니다. 자, 얘가 CMO가 잘 나와요. 우리나라가 MBS가 CMO이기 때문에 다계층 채권입니다. 들어볼게요. 그럼 다계층 채권은 계층이 하나입니까? 계층이 여러 개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를 트렌치라고 그래요. 나눈다. 1계층, 2계층, 3계층, 8계층까지가 있거든요. 그럼 만기가 1년 만기, 자, 2년 만기, 3년 만기. 만기 구조가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럼 이자도 똑같습니까? 상이합니까? 상이하죠. 그런가요? 근데 제가 분명히 MBS는 수익이 높다 그랬습니까? 낮다 그랬습니까? 낮기 때문에 10%까지는 안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2.1이다? 그럼 연 2.15다? 이게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장기수로 그냥입니까? 이자가 셉니까? 세죠. 만약에 얘가 10년 상환이, 10년 만기다? 그럼 연 2.7까지 주겠죠. 그죠? 그런가요? 자, 얘는 콜방어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장기 투자자일수록 가능해요. 무슨 투자자일수록? 자, 그럼 갑니다. 자, 짧은 애들은 고객이 안 좋죠. 그럼 얘는 콜방어가 안 돼요. 안 되고. 그래서 여기 긴에서부터 콜방어를 시켜요. 그래서 콜 조건이 3년 이후에 콜. 그게 무슨 말이냐? 3년까지는 콜방어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근데 만약에 이 길면 그냥요 콜방어를 더 해줘요. 그럼 너는 5년 이후에 콜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 갔나요? 여러분들도 저도 임대사업을 냈지만 단기 임대와 8년 임대가 있어요. 4년과. 짧은 걸 더 혜택을 많이 줘. 장기를 더 많이 줘. 장기를 많이 줘. 임대사업도 내봤어야 하는데, 그죠? 이것도 장기 투자자 수준입니다. 그럼 콜방어가 안 됩니까? 콜방어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이해 갔어요? 근데 그냥 가능해요? 장기 투자자일수록 가능해요.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야매를 원하시죠? 갑니다. 자, 갑니다. 여러분들, 콜방어가 한글로 몇 글자죠? 그럼 세 글자 되는 걸 골라보세요. MBB하고 CMO만 콜방어가 되죠. 대답 좀 해주세요. 연구 많이 한 거야. 그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가 MBB 채권하고 MBS의 CMO를 많이 발행하거든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볼게요. 갑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가 투자자라는 것을 영어로 소리 나는 데 쓰면 투자자가 되죠. 그런가요? 그럼 T가 들어가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투자자 찍으시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봐. 발행기간을 소리낸다는 데 써볼게요. 발행기간을 소리낸다 쓰면 발이죠. 그러면 비가 들어가면 발행기간이라는 거죠. 그런가? 그럼 볼게요. 자, 따보세요. 발발이. 그럼 다 누가 집니까? 발행기간이 지는 거죠. 연구 많이 한 거 좀 얘기 좀 해요. 재밌어? 자, 따보세요. TV. 그냥이야 둘 다 들어갔어. 근데 따보세요. 페이만 넘기죠. 맞습니까? 저당권은 발행기 갖고 있고요. 이건 TS는 T는 투자자인데 학교 다닐 때 S는 그냥이야 복수체제야. 그죠? 따보세요. 투자자 애들. 투자자들이 다 드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페이만 넘겨가니까 원리금 취권은 누구한테 갔죠? 그럼 조기상환 투자자가 지겠죠. 그런가요? 그럼 CMO도 조기상환은 투자자가 져요. 장기 투자자에서 콜방업만 가능한 거죠. 그럼 저당권은 누가 갖고 있죠? 발행기가 갖고 있죠. 따보세요. 원투 저발. 따보세요. 원투 저발. 저를 보세요. 제가 일로 와봐요. 내가 스텝을 봐볼게요. 나 봐봐. 따보세요. 원투 저발. 그럼 원리금은 누가? 투자자. 저당권은 발행기관이 갖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갈게요. 할 수 있겠어요? 가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312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네 가지가 있죠. 자, MPTS는 증권, MBB, MPTB, CMO는 채권형으로 발행하거든요. 그러면 MPTS는 따보세요. 투. 그럼 MPTS는 다 그냥이요. 투자자예요. 투자자가 저당채권, 소유권이 저당권이거든요. 원리금 수취권과 위험부담, 조기상환 위험부담 다 지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자, 얘기할게. 얘 콜방어태 안 돼. 왜 안 돼? 내비자잖아요. 그렇죠? 나 힘들다. 그죠? MBB는 세 글자죠. 그냥이야 콜방어가 돼요. 되죠? 그래서 발발발. 다 발행기간이 지는 거죠. 그런가요? MPTB는 콜방어 안 되고 CMO 되죠? 세 글자니까.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MPTB는 CMO는 따보세요. 원투 저발. 원리금 수취권은 누구한테 갑니까? 투자자. 조기상환 위험을 쥐죠? 따보세요. 저발. 저당채권의 소유권의 저당권을 발행기관이 갖고 하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초과담보가 야매가 있는데 아직 하지 마세요. 초과담보는 제가 2탄으로 갈게요. 나중에. 아시겠죠? 따라서 초과담보 있긴 한데 나중에 이거 설명할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내용으로 갑니다. 넘겨볼게요. 자, 310페이지로 가시면 처음 하니까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MPTS라는 게 있죠. 310페이지. 찾았어? 자, 그럼 야매부터 가. 날 봐. 이거 네 글자죠. 콜방어 돼 안 돼. 안 되고. 답에서 TS. 그럼 다 누가 집니까? 투자자가 지겠죠. 그런가요? 그럼 MPTS라는 영어로 본다면 목이지 그냥입니까? 패스입니까? 다 넘겼다는 거죠. 그죠? 맞나요? 자, 그럼 할게요. 천천히 갈게요. 기억. 차입자가 지불하는 부채 서비스액 저당 관리 비용을 제하고 바로 투자자한테 다 지불되기 때문에 답에서 이체증권. 근데 니은이 정답이에요. 니은의 별표. 자, 이건 다 그냥입니까? TS니까 투자자가 집니까? 그러면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다 누구한테 넘겼죠? 다 누가 위험하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디귿에 보시면은 근거가 되는 모조당의 저당 지불을 매월 단위로 분립하는 거죠. 그죠? 왜? 투자한테 갔으니까 매월마다 가겠죠. 그렇죠? 자, MBB는 따라서 발발이. 그럼 그냥 발행기간이야. 얘 세 글자니까 콜방어 되나요? 된다고 좀 해요. 그럼 니은번 다 그냥 발행기간이 갖고 있어.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을 다 발행기간이 갖고 있죠.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리금을 수취권을 발행기간이 갖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이체되면 되지는 않겠죠. 그 맨위에 가시면 오른쪽에 이체증권처럼 매월 원금 이자를 지불받는 것이다, 지불받는 건 아니다. 아니고 6개월 단위로 끊어서 가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모든 위험은 다 발행기간이 부담하죠. 그럼 발행기간이 위험하잖아요. 따라서 초과담보. 그럼 어떻게 돼요? 담보를 또 설정해 놔야죠. 그런가요? 그럼 자,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저당 채권 총 발행액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 1,000억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저당 채권 총 발행액.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을 1,000억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적어 놓으셨나요? 그죠? 자, 얘는 따라서 초과담보. 초과담보를 확보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봐봐. MBB 발행액이라고 돼 있죠? 거기다 700억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700억.
그러면 300억이 따라서 초과 담보 300억만큼 발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가요? 왜? 초과 담보를 확보해 놔야 되는 거죠. 은행이 위험하니까. 그렇죠? 자, 얘는 MBB니까 세 글자죠. 콜방어 안 돼, 콜방어 돼. 제일 콜방어 실현시키는 게 얘죠. 그렇죠? 그 다음에 MPTV는 네 글자니까 콜방어 돼요, 안 돼요? TV니까 둘 다 들어갔죠? 그냥입니까? 원투 저발입니까? 즐기자. 그래서 원투 저발. 원투는 그냥이야 원리금 수취권이 투자자야. 저당권이 발행기간이죠. 힘 좀 내세요. 나봐요. 그래서 원투 저발. 그 원리금 수취권은 누구한테 간다? 투자자. 저당권은 발행기관한테 가는 거죠. 꼭 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이요 혼합형이에요. 그럼 디귿에 가시면은 MPTV는 MBB와는 달리 조기상환 위험은 발행기관이 부담하지 않죠. 그럼 저당권만 갖고 있기 때문에 초과담보를 좀 덜 원해요. 그런가요? 그럼 자 보세요. 자, MPTV는 그냥입니까? 위험이 반반씩입니까? 그러면 많이 확보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가요? 그럼 아까 얘가 700억이라면 얘가 800억이라면 초과담보가 200억밖에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초과담보가 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MBB보다는 더 적은 초과담보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따라서 다계층 채권. 그 계층이 하나예요? 총발행이 여러 개예요. 서로 동일합니까? 상이한 이자입니까? 원금이 지급되는 순서가 다르죠. 그런가요? 그룹 순서에 원금의 지불이 연속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죠. 이거는 아까 계층이 트렌치라고 했죠? 4개에서 5개 트렌치인데 우리는 8개 트렌치가 있어요. 알파벳의 제일 마지막이 Z죠. Z는. 그래서 얘는 이체 증권과 저당 채권의 성격을 다 갖고 있고요. 자, 트렌치별로 이자가 똑같을까요? 서로 다를까요? 고정이 될 수 있고 변동이 될 수 있고. 얘는 콜방어가 안 돼요? 콜방어가 돼요. 왜요? 근데 단기일수록 장기일수록 장기입니다. 단기는 안 돼요. 1년 만기짜리 안 해줘요. 공사에 가시게 되면 CMO에 콜 조건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단기일수록 장기일수록 콜방어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갈 때까지 갈게요. 따라서 초과담보 넘겨보세요. 박스 보시면 양가로 3번에 초과담보라는 게 있나요? 양가로 3번에 콜방어 위에 있어요? 312페이지 박스에 콜방어 위에 초과담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그걸 할게요. 저 보세요. MPTS는 그냥입니까? 투자자가 다 위험합니까? 그럼 초과담보를 확보할 필요가 없죠. 그럼 1000억에서 그냥 1000억을 발행해요. 그럼 초과담보가 필요 있다? 필요가 없다? 없죠. 그렇죠? 근데 MBB는 그냥입니까? 발행기간이 위험합니까? 그럼 가장 많은 초과담보를 확보해 놔야죠. 그런가요? 근데 MPTV와 CMO는 저발이죠, 저발. 원리금은 누구한테 갔어요? 투자한테 갔죠. 그럼 얘네들보다 좀 적은 걸 원하겠죠. 이해 갔나요? 자, 그러면 아예 초과담보까지 야매를 끝내버릴게. 적으세요. 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기 가시죠. 자, 여러분들 MPTS는요. 그냥입니까? 다 투자자가 뭡니까? 그럼 발행기간이 안 위험하죠. 그럼 초과담보를 확보해요? 확보하지 않아요. 그냥 천액을 다 발행해버리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무슨 담보를 아니다고 이 저자가 해놓으셨어요? 초과담보는 원한다, 안 원한다? 안 원하는 거죠. 근데 MBB는 그냥입니까? 발행기간이 다 위험합니까? 그럼 초과담보를 적게 해놔야 돼요? 제일 많게 해야 돼요? 아까 300억이라는 걸 해놓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MPTV와 CMO도 그냥입니까? 저당권이 어떻게, 발행기간이 저당권을 갖고 있죠. 근데 반반씩 위험이기 때문에 초과담보는 많이 확보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그럼 갈게. 쳐보세요. 자, 이 초과담보가 따라해보세요. 초과담보, BO가 들어가야 초과담보를 원해요. 맞나요? 여기는 BO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초과담보를 원하지 않죠. 최초 야매입니다.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B가 2개 들어갔습니까? 얘 하나 들어갔고 하나 들어갔죠. 그러면 MPTV와 MPB 중 누가 초과담보를 많이 원해요? 어떻게 하셨죠? 합격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면 자,
오늘 프린트를 가시면은, 자, 갑니다. 프린트로 가시면은, 자, 여러분들 6번 문제 있나요? 자, 따라서 MBB. 그냥입니까? 다 발행기간이십니까? 조기상환 위험부담을 투자자한테 전가시켜요? 전가시키지 못해요. 다 발행기간이 가져간다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MBB가 잘 나와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아서 312페이지 가시면 대표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312페이지 가시면 자, 거기 가시면은 그 대표 예제 문제 하나 있나요? 자, 같이 풀어볼게요. 다음에 MBB, 발발이 다 두 가지죠. 그럼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저당 채권의 집합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갖지 못하죠. 얘기야 다음 넘어가요. 맞나요? CMO는 그냥입니까? 혼합형입니까? 그럼 이체증권과 MBB를 합친 거죠. MBTS는 TS니까 다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투자자죠. 그러니까 지분형이니까 다 위험이 넘어갔죠. 그런가요? 근데 일로 와보세요. 이 MPTB와 CMO도 그냥이요, 혼합형이에요. 따라서 원, 투, 저발. 그 원리금은 누구한테 갔죠? 투자자가 조기상환 위험을 치겠죠. 그런가요? 그럼 CMO도 조기상환 위험은 증권 발행자가 아니라 증권을 한 소지자, 투자자가 진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요거에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투 저발을 한 거예요. 자, 갈게요. 잘 봐요. 따라서 원투. 원리금 수익권은 누구한테 가죠? 투자자한테 갑니다. 조기상환 위험을 발행자가 질까요? 투자자가 질까요? 증권에 대한 투자한 사람이 지겠죠. 그래요? 이게 15회 때 나왔던 문제거든요. 이게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원투 저발을 가져가라는 거죠. 하실 수 있어요? 다음에 원투. 무슨 뜻이야? 원리금 수익권은 누구한테? 투자자가 조기상환 위험을 지는 거죠. CMO도 조기상환은 투자자가 집니다. 콜방화 될 뿐이죠. 그런가요? 몇 번 있었죠? 4번. 자, CMO는 어떻습니까? 따라서 저발. 그럼 CMO도 저당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발행자가 갖고 있죠. 발행자가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이 저당권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야매의 총집합입니다. 긴장하세요. 이 네 가지에서 콜방어가 몇 글자죠? 그럼 세 글자 되는 걸 골라보세요. MBB하고 CMO만 콜방어가 되죠. 그나요? 근데 CMO는 그럽니까? 장기 투자자만 가능합니까? 장기 투자만 가능하고. 그런가요? 자, TS는 다 그냥입니까? 투자자가 집니까? MBB는요? 발행기간이 지고요. TB는 그냥이요? 혼합형이에요. 자, 얘와 얘는 따라서 원투 저발. 원리금은 누구한테 가죠? 그러면 CMO도 증권 발행자가 조기상환이 아니라 투자자가 조기상환을 지겠죠. 그런가요? 자, 가볼게요. 좀 봐봐. MPTS는 그냥입니까? 투자자가 다 위험합니까? 그럼 발행기간이 위험하지 않죠. 그럼 초과담보를 안 하고 그냥 다 넘겨버려요. 그럼 얘는 초과담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MBB는 그냥이야. 발행기간이 위험해요. 초과담보를 많이 확보해놔야겠죠. 그런가요? 그럼 얘네들도 저당권은 발행기간이니까 얘보다 적게 가겠죠. 자, 따라서 뭐하고 뭐가 들어가지 초과담보를 원합니까? B하고 O가 들어가죠. 열심히 하세요. 자, 여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몇 개 들어갔어요? 얘가 더 초과담보를 많이 원해요. 그런가요? 이렇게 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MBB는 초과담보를 확보해야 된다고 나왔지 누가 더 초과담보를 많이 원한다는 건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자, 그 다음 밑에 가시면 따라서 ABS. 그런데 ABS는 차에 장착시키는 겁니까? 아니죠. 자산을 담보로 해서 증권화시켜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MBS와 ABS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ABS는 자, 이 A가 어셋, 자산, 따라서 자산. 그럼 그냥입니까? 자산을 담보로 갑니까? 그래서 자산을 담보로 해서 증권화시켜서 자, 아까 제가 자산 유동화로 나오니까 얘도 부채증권이죠? 대답해봐요. 근데 자산이라는 자체는 굉장히 광범위해요. 자, 아까 MBS는 그냥입니까? 이게 주택이었습니까? 그럼 얘가 주택을 저당 잡아서 담보로 증권화시켰다고 얘기했나요? 그래서 ABS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누가 넓은 개념이다? ABS 안에 MBS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가시면은 양가로 2번에 가시면 자산담보증권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면 금융기관이 자산은 그냥이요 광범위해요. 따라서 대출채권,
좀 전에 그 다 대출채권들이잖아요. 여러분 외상매출금이라고 들어보셨나? 외상매출금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죠. 따라서 매출채권. 여러 가지에 대한 그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한 상품을 증권화시킨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들어보세요. 우리나라가 자, 이 MBS는 아까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아시죠? 그래서 법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이 MBS를 다 누가 발행합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죠. 대답하세요. 그럼 이 공사는 명목형입니까? 실체형입니까? 실체 회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MBS를 발행해요. 이렇게. 그런가요? 근데 얘는 여러분들이 왜 임대주택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했다는 거 아시죠? 그럼 얘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이에요. 특별법. 그래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유동화에 관한 법률. 그래서 자, 이 ABS는 보통 유동화 전문회사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SPC라는 유동화 전문회사에서 하거든요. 유동화 전문회사. 자, 그럼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 MBS는 그냥입니까? 이 공사회사입니까? 공사는 실체회사죠. 근데 따라서 페이퍼 컴퍼니, 명목회사에서 발행하거든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ABS와 MBS 중에 누가 더 넓은 개념이다? ABS가 넓은 개념이에요. 근데 둘 다 그냥입니까? 담보가 들어갑니까? 그럼 지분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증권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의의갑니다. 금융기관이 각종 대출채권, 매출채권, 기타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증권화시켰다고 얘기했나요? 그러면 이건 주택이에요? 자산이에요? 자산이 더 넓은 개념이죠. 그런가요? 그걸 SPC라는 회사가 있죠. 이게 명목회사예요. 자산 보유자로부터 유동화 자산을 양도받아서 이 MBS를 발행하죠. 이해 가셨어? 그래서 자, 다음에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특별법. 그래서 1999년, 98년 IMF라는 거 아시죠? 그게 되게 경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현금화 시키자는 ABS를 도입한 겁니다. 그럼 얘기해 볼게요. ABS가 우리나라 제도야, 외국 제도야? 외국 제도죠. 어떻게 하셨어요? 영어니까. 그 ABS 들어와서 이 법을 제정한 거예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 ABS에 대한 법을 만든 거죠. 자산 유동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여러분 일반법과 특별법이 상충하면 누가 이기죠? 특별법이 이기죠. 그런가요? 그래서 ABS를 발행하게끔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산담보부증권은 자, 그냥입니까? 광범위합니까? 뭐 자동차론도 있고 신용카드 채권이라는 게 있죠. 저당대부, 기계 설비 리스. 여러분 기계를 빌려주면 그냥입니까? 리스료를 받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자산이죠. 그죠? 그걸 갖고 또 증권화시킨 거죠. 이해 갔어요? 지분증권이에요? 부채증권이에요? 부채증권이죠. 그런가요? 그럼 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자산유동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하고 그 회사가 이 은행한테 채권을 받아서 ABS를 발행하는 거죠. 찾았죠? 근데 솔직히 ABS는 이렇게 깊게 안 나왔습니다. ABS는 그냥입니까? 부채입니까? 부채금융에만 나왔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었어요. 아시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죠? 얘는 그냥입니까? 우리나라의 2차입니까? 2차. 그래서 MBS를 발행한다고 얘기했나요? 그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있다고 했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자, 한국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주식회사는 코모코라는 회사가 MBS를 발행했어요, 옛날에요. 근데 주택신용보증기금과 합병을 합니다. 다음에 합병.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증 업무도 같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 주요 업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보금자리론이라고 들어오셨어요? 요즘 많은 디진털 대출에 대한 공사가 공급을 하고 그냥요 MBS를 발행해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하지만 따라서 주택연금. 주택연금을 직접 지급합니까? 보증 업무를 합니까? 그럼 얘는 거의 다 보증 업무를 해줘요. 전세에 대한 자금 보증, 중도금 보증, 모기지 신용 보증이라는 게 있죠? 이런 거. 찾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왜 옛날에는 국민주택기금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게 한번 넘겨보세요. 제가 문제를 한번 찾아봤는데 넘겨보시면은 옛날 나온 문제인데 페이지 441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441 가시면 441로 갑니다. 가시게 되면 109번 문제 있어요.
109번 문제 찾으셨어요? 109번 문제. 찾으셨나요? 갑니다. 자, 한국택금융공사가 저당 채권을 그냥 해요? 유동화해요? 채권을 보유할 수도 있죠. 그냥입니까? 채권을 발행합니까? 주택 담보노후연금 보증 업무도 하죠. 지금 109번 있어요? 441페이지. 그런가요? 자, 근데 봐봐. 좀 연세가 되신 분들은 자, 따라보세요. 국민주택기금.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자, 따라보세요.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뀌었거든요. 지금 5번 보고 계셔요? 그러면 이 공사가 주택도시기금의 관리 운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거리가 멀다는 거죠. 찾았습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체크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셔서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314페이지 보금자리론으로 가죠. (314페이지) 다시 리턴 하셨어요? 자, 요게 그냥입니까? 아까 보금자리론이었습니까? 보금자리론이죠? 오늘 야매를 많이 하니까 머리에 가보가 되죠. 314페이지. 가셨어요? 그럼 지금 저게 보금자리론이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민법상 성년이 대한민국의 국민 다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보금자리론이 매번 바뀌거든요. 소득이나 이런 거 암기하지 마세요. 그냥 갑니다. 자, 무주택만 됩니까? 1주택도 가능합니까? 그래서 현행 지금 법안에서는 또 이건데 이 매달 바뀌기 때문에 시험이 10월 26일이죠. 그래서 이 주택연금 같은 경우도 뭐 연소득 7천만 원 이런 거 암기하지 마세요.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입니까? 대출 금리가 고정금리입니까? 고정금리고 대상주택 보고 있죠? 그냥요 주택이어야 돼요. 등기부등본상 주택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6억을 초과하면 안 되죠. 찾았습니까? 근데 옛날에 이게 9억이었어요. 근데 6억을 왜 줬냐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갭투자라는 거 아시죠? 이걸 갖고 갭투자 받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아예 없애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 사기 어려운데 이것까지 없애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금액을 6억으로 낮춰준 거죠. 찾았습니까? 그럼 얼마를 초과하면 안 돼요? 6억. LTV라는 거 아까 70%까지 되고요. 그런가요? 최대 3억이고 대출 기간을 얘기해 보세요. 몇 년 있어요? 이게 나왔었어요. 5년 미만이라는 게 없죠. 그런가요? 자, 아까 제가 원리금, 원금, 최증식 기억하세요? 그죠? 상한방지. 거치기간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치기간이 없는 걸로 이제 많이 요새 합니다. 그 거치기간은 그냥입니까? 아까 이자만 냈습니까? 없다면 처음부터 원리금을 다 상환하는 거죠. 조기 상환 수수료는 있겠죠? 이해 갔나? 그럼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보시면은 대표유제 문제 풀고 주택연금은 제가 다음 주에 해드리는데 들어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2004년에 설립돼 운영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들어가 볼게요. 1번. 자 봐봐요. 그냥이요 10년 이상이에요. 5년 미만짜리는 없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럼 몇 번이 정답이다? 1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다른 것들은 다 맞죠? 그런가요? 특히 2번 같은 경우 별표 쳐보세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 채권을 담보로 해서 주택저당 직권이 있죠? 따라서 MBS. 이게 MBS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이 있어요? 따라서 MBB. 이 두 가지를 발행해요. 그래서 두 가지. 그래서 MBS와 MBB를 발행해서 투자자의 판매함으로써 주택대출 재원을 확충한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주요 업무가 그냥입니까? 채권을 유동화시킵니까? 채권을 보유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지급보증을 해줍니다. MBS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차입자가 못 갚으면 지급보증을 해주고 여러 가지 있는데 4번에 좀 별표 쳐보세요. 여러분들 한국장학재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채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이 증권은 한국장학재단을 이관시켰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고치셨습니다. 이관됐거든요. 그죠?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는 그냥요 보증 업무를 해줘요. 그럼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게 아니죠? 보증 등의 업무를 한다. 그 다음에 아까 국민주택 기금에 대한 운영 관리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주택연금은 제가 다음 주에 좀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MBS에 대한 종류를 꼭 동영상을 보시고 나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요. 그럽니까? 콜방어 세 글자. 기억나요? MBB하고 CMO.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해서 동영상 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문하러 오셨습니까? 자격증 따러 오셨습니까? 그럼 콜방어 골라봐라. 몇 글자? 고르면 그게 장땡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같이 교수 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마치면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열심히 하세요. 다음 주에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